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치오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기림입니다. 멘탈헬스 클럽은 정신건강 증진과 유지에 도움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드치 연구소에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에서 연재한 것을 유튜브로 이식하면서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번 멘탈헬스 클럽 부정적인 캐릭터 이해하기 시리즈는 한 권의 원서와 두 권의 번역서를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두 권의 번역서 중 하나는 캐릭터, 우리를 웃게 하는 30가지 유형의 성격들이고 다른 하나는 성격의 유형들입니다. 이 두 권의 번역서는 테오프라스토스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더 캐릭터스 오브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원서를 토대로 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테오프라스토스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심리극에서 부정적인 인물을 연기할 때 의미 있고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부적절하고 부조리한 인물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건강한 삶을 위한 반면교사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상을 보다 넓고 깊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적인 캐릭터 이해하기 시리즈 제6편으로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정의한다면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고한 성격의 유형들이라는 책에서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아포네노의 맨노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감각의 상실은 아포노이아라 부르고 도덕감의 상실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인 아포네노의 맨노스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과 말을 참지 않고 표현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격의 유형들이라는 책에서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감각의 상실, 판단력의 상실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비난받을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영상 맨 처음 자막을 통해 공지한 것처럼 멘탈헬스 클럽 시간에 소개하는 부정적인 캐릭터들의 순서는 성격의 유형들이라는 책에 나온 순서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는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인물의 언행을 소재로 준비한 영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TV에서도, 영화에서도, 연극에서도, 일상에서도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에 해당되는 다양한 사람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악역에 해당되는 캐릭터로 심리극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제 경험상 심리극 주인공 중에서 자신을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으로 정의하거나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으로 연기하는 경우는 목격한 적 없습니다.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늘 심리극에서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심리극 진행자가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캐릭터를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도움됩니다. 첫 번째, 심리극 진행자가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캐릭터를 알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의 등장을 고려할 수도 있고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의 등장 장면을 설정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됩니다.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캐릭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출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무대에 등장한 인물 혹은 인물들이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주면서 그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고가 끝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이 무대에 등장하여 모든 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보일 만한 적절하지 않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리극에서 대체로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대상은 주인공입니다.
이 두 가지 연출을 진행하다 보면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역할을 맡은 배우는 자신이 맡은 역할과 역할 수행에 강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연기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 보도자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참가자에게 역할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안전한 역할 수행을 돕기 위해서 저는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자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진행자가 제시한 대사와 연기를 수행하도록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역할을 맡은 배우는 단지 심리극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서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는 역할 수행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관객과 주인공도 배우와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의 캐릭터를 구분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역할을 직접 맡아 연기할 경우 주인공이나 관객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가할 우려도 있고 자칫 심리극 진행자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자가 직접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맡은 배우에게 어떤 식으로 연기할지 미리 점검해보고 관객에게 설명해주는 방법은 역할 수행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심리극 진행자가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의 캐릭터 유형을 알고 있다면 주인공을 자극하는 특정 인물을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처 방법을 연습하는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혹은 주인공이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캐릭터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경우 안전하게 벗어나는 방법을 연습하는 데 도움됩니다. 이것은 사회기술훈련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역할을 맡은 배우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보일 경우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역할 바꾸기 기법을 통해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보조자 하나 특정 관객이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보일 경우 심리극 진행자는 적절한 대사와 표정과 동작과 포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은 언어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자칫 주인공이나 관객이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역할을 수행하다가 지적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연출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적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누군가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저는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세세하게 연기하지 않고 초극적으로 동작을 최소화하도록 연출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징 대사를 미리 정해 그 대사만 반복하도록 진행하면서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과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연출합니다. 이때 전문 보조자가 함께 한다면 대신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으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심리극 진행자가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캐릭터를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아예 등장시키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다양한 변수를 최대한 수용하는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연기하면서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그분이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면 주인공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내자 기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 캐릭터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세상을 보다 넓고 깊고 입체적으로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벗어버리거나 털어버림으로써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독특한 역할과 연기자를 상징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극 주인공이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에게 피해 입었을 경우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응징하는 장면은 주인공의 잉여 연실일 수도 있고 행위 완성 혹은 행위 충족의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응징 장면을 원할 경우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을 만족시키면서 안전하게 시도할 만한
적절한 응징 장면을 즉석에서 극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인공과 논의하면서 함께 극화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행자가 구상한 장면을 주인공에게 설명하고 승인받아 극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인공의 동의 없이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응징 장면을 제시하고 주인공에게 신문지 몽둥이를 의자바닥에 내려치면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유혹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내가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의 가까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의 존재와 이 사람을 대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조화와 부조리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한 인간의 독특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정적인 캐릭터 이해하기 시리즈 6번째로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키아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유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